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균형개발 추진단장 제안 설명 후 부분별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부분별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2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2 회계년도 균형개발 추진단 세입 제출 총괄로 총 세입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823억 3,252만 7,649원이며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242억 34만 1,439원으로 일반회계 418억 6,781만 3,790원, 특별회계는 823억 3,252만 7,649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예산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418억 6,781만 3,790원 중 지출액 336억 2,636만 8,627원, 다음 연도 2월액 72억 172만 3,618원, 보조금 반납금 9,877만 9,680원을 뺀 집행잔액은 9억 4,094만 1,86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823억 3,252만 7,649원 중 지출액 601억 5,378만 8,710원, 다음 연도 2월액은 185억 180만 2,520원, 보조금 반납금 28만 800원을 뺀 집행잔액은 36억 7,665만 5,619원입니다. 다음 7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178만 3,34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447만 6,190원, 당해년도는 사용액이 없어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625만 9,530원입니다. 75쪽 균형개발 추진단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14만 6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814만 6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괄로 진행되오니 질문에 따라 과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예, 균형개발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효지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에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과장님 안 보여서 좀 왼쪽으로 자리를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지금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문 주신 그 공유지 및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 관리와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로 한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이 공유지 및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 관리 관련돼서 그 이커머스 클러스터 개발 사업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투자 사업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건 다음에 투자 사업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6,400, 한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 그 1,500만 원, 1,500, 660, 450원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서 지금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600원은 이게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은 그 600원이라는 집행한 내역입니다. 집행한 내역인가요? 네네. 예. 그리고 기타 보상금도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인가요? 예, 집행한 내역이고요. 잔액은 37만 원만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600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그리고 306 보충계획 도시개발 사업 지금 1억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예, 예. 본 예산 그 사용 별첨 설명자를 보면요, 네. 과장님, 지금 본 예산에 6,450만 원 중에 지출한 금액이 4,921만 150원이거든요. 상공육 보충대 도시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고교지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 관리 관련된 네네. 금액이세요? 예. 예. 그거 설명드리면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요. 이제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각종 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로 책정이 돼 있는 비용입니다. 거기서 3,700만 원은 법률 자문 수수료로 지급이 된 거고요. 그 약간 예비성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본 예산 지금 6,450만 원에서 지출액을 4,921만 원 금액을 빼니까 1,528만 9,85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1,566원 66만 450원이 좀 차액이 나는데 이 차액은 어디서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그 6,450만 원 중에 이제 4,9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서 법률 자문 수수료라든지 뭐 특급 매식비, 사무용품, 뭐 소모비용 이런 거로 지출이 된 건데요. 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법률 자문 수수료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네.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1,566만 450원인데 네네. 지금 그 설명 자료에 집행잔액의 사무관리비 6,450만 원, 그냥 차액을 4,921만 150원을 빼면은 1,528만 9,850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차액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거기 이제 아래 통계목상에 기타 보상금 37만 원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합치면 1,566만 450원이 되는 합치면 겁니다. 금액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것도 좀 보충 자료에서 좀 설명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자문 수수료 3,700만 원 있잖아요. 예. 요거는 지금 변호사 수임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가 총 몇 명이 지금 수임이 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따로 별건으로요. 뭐 캠프카일이나 라가디아는 별도 우리 시 법률 그 자문이 아니고요. 그 공인된 저희가 따로 별도 좀 규모 있는 로펌에 저희가 규모 있는 로펌이 어디입니까? 로펌 회사가. 그 별도 자료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기억하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한결 법무법인. 한결 네. 법무법인. 네, 네. 요거에 대한 그 선임장도 있죠. 변호사 선임장. 그거랑 같은 자료 추가 자료 그 3,755만 원이 나간 그 지출 변호사 내역, 수입, 예. 지출 내역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 명이 있죠. 공동 명의 변호사가 몇 명 정도 들어갔죠. 공동으로 검토되는 사항이어서요. 예. 두세 명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세부 있습니다. 지출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그 공유지 군사시설에서 그 지출액이 4,900만 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755만 원을 빼면은 그 잔액이 1,166만 150원이 지금 남는데 요 나머지 출처는 어디에 지금 있는지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공유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련돼서 통계목은 이제 사무관리비와 시체건물 추진비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세 개의 통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출 내역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6,450만 원 가운데 지출액이 이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4,921만 150원 해서 1,528만 9,850원이 집행 잔액이고요. 시체건물 추진비는 528만 원 가운데 527만 9,400원이 지출돼서 집행 잔액은 이제 600원이 있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3,360만 원 가운데 3,023만 원이 지출돼서 3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66만 450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166만 150원은 어디에서 사용된 출처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설명자료를 한번 과장님 보시죠. 설명자료에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출액이 4,900만 원을 빼면은 지금 잔액이 그 중에 지출액이 4,900만 원 중에 법률 자면 수수료 3,700만 원을 빼면은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남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에 지출이 남았는지 그 근거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예. 예, 그것도 저희 자료로 아까 이제 설명 좀 드렸는데 사무용품 이런 소모품, 복사용지, 토너, 뭐 문구류 같은 거 구입한 거와 특급 매식비가 또 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게 327만 7,800원, 사무용품 소모품으로 838만 2,350원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166만 150원 나오는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 자문 수수료를 뺀 나머지 1,166만 150원에 대한 출처를 다시 한번 그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요.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상공림 보충대에 대해 지금 도시개발 사업 그 집행자액 1억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미집행 사유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계약 지연 때문에 그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이유 설명을 지금 명시를 하셨는데 예. 그 지금 도시개발법 개정이 어떻게 개정된 사유로 지금 명시 이월이 됐는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2022년 6월 21일 도시개발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부터 적용하는 거로 이제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이제 선정이 돼서 이 법이 개정되면 그 이미 사업 시행하기로 했었던 대상자가 자격을 또 상실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김미철 의원께서 저희 지역구를 둔 의원께서 작년 9월에 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위원회 말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달 29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30일 본회의가 이제 통과돼서 가결이 되면 이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됐던 게 작년에 이게 법률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 지출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럼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요. 일단 추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도시재생과의 그 설명자료 32쪽에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보조금 반납금이 이제 꽤 있어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사유에는 그 빈집 소유자의 사업 그 의혹이 좀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빈집 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이번에 반납하는 거는 기존의 그 시설비 중에서 네. 원래 저희가 시설비는 이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뭐 울타리라든가 저희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울타리라든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보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거 지금 그 반납하는 사업은 시설비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2021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울타리 설치를 세교소 하면서 370만 원을 저희가 그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5,400만 원을 22년도에 2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년도에 5,400만 원 2월 하면서 당해년도에도 저희가 또 1억 5천을 또 추가로 또 세워서 이게 그 좀 금액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거 외에 울타리라든가 별도의 저희가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그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다들 다 그 동의를 못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된 5,400만 원에 대해서 더 이상 2월이 사고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국비 그 도비가 30%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반납을 1,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시비 3,700만 원을 이제 집행 차량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수치를 봤을 때에 좀 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의정부 추진 실적이 다른 경기도 네. 시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이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우리보다 실적이 좋은 데도 있지만 실적이 저희가 한 2등, 3등인 것 같아요. 뭐 등수로 매길 일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사업은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업 진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희가 이제 그 다니다 보면 뭐 네. 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방치된 집들이 아직도 꽤 있고 그것이 이제 뭐 폭우가 온다거나 하면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 집주인이나 뭐 설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보조금이 나오든 아니든 그거는 우리 시가 그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는 5개 빈집을 철거했고요. 내년에는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저 경영개발과 과장님. 그 향후에는 지금 그 이렇게 의원들이 볼 때 그 금액 잔액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회계 감사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중간에 생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원 단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맞아 떨어지고 왜냐하면 회계라는 게 뭡니까? 어떻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금액을 넣어놓고 하는 거는 저건 회계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회계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어떤 사업 총체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그냥 명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지나가는 시민이 보더라도 이 예산이 전체적인 총괄 금액 예산 대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용해서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저 금액의 나머지 잔액을 뺐는데 아까처럼 그 법률 자문료를 뺀 1,166만 150원이 남은 출처를 이렇게 확인하는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세히
앞으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후 회계 결산, 그러니까 행감은 행정에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뭐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그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략하지 말고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단장님 챙겨드리. 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부서에 그 원 단위까지 그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 명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투자 사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CRC 관련된 금액으로 지금 용역 비용이 지금 그 이체된 거죠? 같은 과에서.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정도가 이체를 했죠? 1억 7,050만 원. 그리고 그게 당초에 지금 CRC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사업이 변경이 됐죠. 네, 처음에 맞습니다. 당초 개발은 이제 이 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걸로 개발 사업을 해서 용역이 추진됐다가 향후에 지금 김동근 시장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원형을 보장하면서 문화 복합 단지의 어떤 모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용역 비용에 대해 다소 지금 그 변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의 그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타당성 영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둘 다 이제 스탠리하고 대상지는 CRC였습니다. 그래서 CRC는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심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스탠리는 지금 IT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또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은 타절 준공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처음 그 CRC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될 때 용역 비용이 얼마였죠, 과장님? 잠시만요. 총 3억 4,200 되겠습니다. 예, 3억 4천이었고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용역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지금 1억 610만 원입니다. 1억 61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 분들께서 볼 때는 안타까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집행부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본 사업이, 그러니까 당초 사업이 결국은 무산됐지만 당초 사업에 쓰여졌던 그 용역 비용이 사용됐다는 부분이 결국은 이게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제 수억의 금액이 이제 사용됐다는 부분이 참 이거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비단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 정책의 이제 방향성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됨으로써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 어떤 용역 비용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그런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 팀의 우리 과장님 또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인물 신청한 건 자료 요청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보다 이제 앞으로 내년 7월이면 정리가 되는 사업에 굉장히 많은 고심과 열정을 쏟는 느낌을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느꼈고
또 투자 사업가나 우리 재생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 속에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재생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좀 줄이도록, 그러니까 한 예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우리 제가 늘 얘기하는 자립도가 작은 의정부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 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2021년 회계년도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책자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5,155만 5천 원 중 2억 4,824만 5,5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0만 9,460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519억 8,660만 8,740원, 징수결정액은 522억 2,861만 3,052원입니다. 수납액은 502억 7,683만 1,592원, 미수납액은 19억 4,479만 1,15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635억 4,685만 4,020원, 징수 결정액은 629억 3,323만 8,941원입니다. 수납액은 625억 5,224만 1,751원, 미수납액은 3억 7,559만 2,890원입니다. 14조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155억 3,346만 2,760원으로 이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40억 8,774만 3,440원, 이월액은 26억 3,940만 4,570원으로 집행잔액은 52억 5,946만 73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은 431억 600만 8,331원, 이월액은 158억 1,510만 9,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6억 2,573만 5,709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맑은물 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운영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 물 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32쪽 요거 30 그 계산서 설명서 32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집행잔액 발생한 것 그럼 이거 불용되는 겁니까? 이거 불용 처리 잔액은 이제 불용 처리되고요.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저희 추경 아니 본 예산 자원으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30조 어떤 부분 전부 다요? 아니요, 이 미집행 사유 예, 예. 32쪽에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제 안전보건관리팀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4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4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고요. 이제 그거를 사업비 계상 사업비 중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 이제 견적에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삭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조금 미스하는 바람에 그 남은 차액만큼만 불용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항목이 무슨 사업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근거롭게 유해 요인 조사라 그래서요. 예. 지금 현업 근로자들의 근거롭게 요인을 조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예. 예, 그거하고 이제 특수 건강 진단이라 그래서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해 요인이 있어서 특수 건강 진단을 하는 영역이었는데 예. 예, 저희 이제 그 관내에 이런 요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특수 건강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특수 건강 진단자가 대상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대상화된 그 그룹에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용역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근골격계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요인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한 거고요. 이제 그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 건강 검진이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밀 검사 건강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용역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게 이제 집행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서 마지막 문장에 특수건강 진단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집행 잔액 발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 진단 전체적인 건강 진단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그분이 만약에 뭐 약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근골격 질환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별로 그 요인을 먼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정밀 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의 주된 이유는 특수 건강 진단 대상자가 지연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제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도 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만 건강 진단을 집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그럼 특수 건강 진단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반 검사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그 맑은 물 운영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발주를 할 때 예. 통상적으로 기한을 특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로 줬습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그거는 본조사 시행은 저희가 11월 1일부터 계약 체결 기간이 12월 28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12월 27일까지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은
12월 13일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23일 날 건강진단 실시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발주를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완료하라고 발주를 준 예,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발주를 담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 맑은물 사업소에서 발주했죠. 그러니까, 계약팀에서. 그러니까 발주 누구한테 넣었냐? 계약관리팀에서 네. 우리 그 안전관리팀에서 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 누가 수주를 수행을 누가 했냐고. 했냐고요? 네. 예, 수주는 존경. 이게 어디 갔냐? 잠깐만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요. 경기산업보건센터에서 했습니다. 보건협회요? 예, 예. 이 보건협회에다가 11월 1일부터 12월 28일 안에 용역 기간을 달라고 맑은물 운영과가 용역을 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 용역 기간 안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미집행 사유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에 종료함에 따라 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이 지연됐다라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 이해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네. 거기에서 약간 이제 환경이 안 좋거나 이상의 소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은 그럼 언제 끝났습니까? 이거는 지금 12월 27일 날 이행 완료됐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27일 날 끝난 예, 것이죠. 예. 그럼 그것도 발주 준 거죠,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발주 용역 기간은 언제로 줬습니까? 11월 29일에서 28일까지의 용역 기간을 줬고요. 준공일은 27일 날 됐습니다. 11월 27일 날. 12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예. 12월 말까지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12월 28일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하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러면 12월 말에 종료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측정은 이제 12월 말에 종료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계약 과정에서 네. 저희가 계약할 때 네. 사업 견적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최대한 큰 많은 사람들의 그 범위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준 겁니다. 반 정도가. 아니 근데 여기에 예. 미집행 사유의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에 종료함에 따라 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확정이 지연됐고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자에게 발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확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지 집행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까지 끝나게 발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나도록 발주를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간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상자 확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담당 부서에서 발주를 잘못 넣은 거 아닙니까? 왜 12월 말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 조금 늦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거죠. 제가 예. 이게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5분을 하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결국 담당 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용역 발주 끝내라고 해놓고 12월 말에 끝내놓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미집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긴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용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그러면 반납할 시기를 불용되지 않게 했으려면은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수하라고 하면 안 됐죠. 그 전에 용역 결과가 완료되게 발주를 넣었어야죠. 네, 맞습니다. 제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맑은물 운영과에서 발주 기간 결국 잘못해가지고 이거 불용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을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면은 마치 용역사가 작업 환경 측정 늦게 줘가지고 불용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에 종료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집행자력 발생. 이거의 주어는 누굽니까? 용역 발주처 아까 말씀하신 보건협회랑 등등 아닙니까? 그럼 걔네가 용역 결과 늦게 줘가지고 우리 불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저희의 불찰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예, 혼란을 아니 이게 줬습니다. 어제 제가 결산을 계속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지금 말장난해가지고 지금 책임 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과 책임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아니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근데 미집행 사유 왜 이렇게 써놓으십니까? 마치 용역 발주사가 늦게 줘가지고 못한 것처럼 본인들이 12월 말까지 달라고 계약했잖아요. 용역 발주 받은 사람들 12월 말까지 줬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그거는 계약 기간 위반한 겁니까? 위반 안 한 겁니까? 전혀 업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불용된 요거를 사유가?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간이 좀 딜레이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맑은물 운영가 다시잖아요. 100% 맑은물 운영가가 발주를 12월 말까지 해달라라고 발주를 해놓고 그 용역사는 계약을 충분히 이행을 한 거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줬고. 근데 미집행 사유에는 용역사가 12월 말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불용 처리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예, 저희 과에서 작성. 팀장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윤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 집행을 좀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근데 왜 미집행 사유에 이렇게 썼어요? 저희 그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년도에 신선된 팀이다 보니까 이 작업 방향. 아니 신선대 팀이랑 문장 구조를 잘못 쓰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문장이 잘못됐잖아요. 이 문장은 전형적으로 지금 과의 책임이 아니다. 발주처가 용역 결과 늦게 줘서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래서 올해는 좀 신속하게 서두르고 있고요. 신속하게 서두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라고요. 말장난.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 잘못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저희 그 의도적으로 뭘 속이거나 그러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관리자 이거 지금 보건관리자 잘못된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쓰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에 추경에 이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이 4차 추경에 반영해서 8월에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8월에 하셨으면은 12월 30일까지 4개월 남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지원이 안 되려면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여유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8월에 확정되고 9월에 집행했으면은 최소한 12월 31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해다. 달라라고 발주를 넣으셨어야 되는 네, 것이고요. 맞죠. 예. 그러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남기 때문에 확정이 지연돼 가지고 불용이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9월 1일 날 예산 반영해 가지고 12월 31일 날까지 한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내놨는데 요 문장에는 발주처가 늦게 줘서 집행 불용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딴 걸 다 차치하고 의원한테 보고하는 그 결산서에 사업 설명 및 주요 집행 내역의 미집행 사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 잘못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아마 아니 제가 여기다 저희 잘못이다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분명히 과의 잘못인 건 맞고 이건 당연히 맞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발주처가 늦게 줬다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발주처 무슨 죄입니까? 발주 용역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가 취지를 이렇게 해명한 취지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연됐던 사유를 쓴 겁니다. 의원님 그걸 오해를 아니요 여기 사업 설명 및 주요 집행 내역의 미집행 사유에 대한 항목입니다. 네. 미집행된 이유가 뭐냐라는 항목이라고요. 미집행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대상자 확정 지원으로 집행자를 발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상자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지금 미집행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집행 잔액을 반납을 못 시킨 사유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도 잘못된 거예요. 예. 발주를 12월 30 며칠까지 12월 말까지 줬잖아요. 그러면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발주 언제 줬습니까? 네, 발주는 저희가 이제 그 12월 24일 날 줬습니다. 11월 24일 날. 11월 24일에 발주 줬다고요? 예. 그럼 일주일 주고 그 안에 결과 발표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12월 28일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잡은 거니까 11월 24일. 그러니까 11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말까지 달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며칠 안 남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은 완료됐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틀 안에 어떻게 그걸 확정합니까? 아, 그게 이제 중간에 작업 측정 중간에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건강진을 같이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바트하게 할 거였으면은 11월 1일부터 21일 날 5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을 올렸어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기한 거는 우리 담당 저희 담당자가 실기한 거 책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집행사유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기한 이유를 여기다가 좀 쓴 거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결산서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맑은물 운영과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결산서 자세히 보면은 이거 완전 뭐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튼 저희가 요 앞으로는 주요 내역에다가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과 책임이라고요. 예. 저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불용한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집행 세월을 잔액이 쓰게 해줘야 발생한 되는데. 사유를 맑은물 운영과에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예요. 네. 다음부터 결산 별첨 설명 자료 주요 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쓰실 때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그 언어로 희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지금 32쪽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서로가 이제 소통이 다 오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추경 때 또 늦게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날 발주를 했으면 그 안에 이제 인원수가 나왔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렇다면 12월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진우 의원님 요청하는 사항, 저희가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참 많이 해요. 다른 과에도. 그러나 이렇게 과장님들께서는, 팀장님들께서는 알아뵙기 쉽지만 저희는 한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잘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지면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봉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봉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한번 세입 결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궁금한 점도 있고요. 예산액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19억 8,660만 원 네. 예상을 했잖아요. 예. 이만큼 우리가 수납을 징수 결정액이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552억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수납액은 502억이 됐고 미수가 19억 뭐 한 4천 몇백만 원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미수액은 연말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징수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징수는 저희가 이제 당해년도 징수액 프로테지로 따지면 97%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3% 정도가 이제 미수납액으로 남는데, 이거는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들, 물론 수도도 상습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돈은 미수금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발생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 결정액하고 이럴 때는 예산을 조금 좀 줄여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세입은 미수금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체납을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저희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소한 그렇게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을
몇 퍼센트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게 예, 예. 나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징수가 될 수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불납 결손액이라 가지고요. 그 미수납 중에서 저희가 죽어도 못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네,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을 해서 이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불납 결손액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불납 결손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하수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는 불납 결손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네, 다 걷는 거고요. 징수가 가능하고. 예. 네. 물론 못 내는 분들은 또 사정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액수가 예산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이게 징수액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그 밑에 네. 상수도 사업 특별액의 세출 결산을 이제 이렇게 보면요. 예.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 예산액을 그대로 세운 거죠. 예. 세출 예산액 얼마, 그 다음에 지출액 얼마, 다음 연도 2월액, 예. 다음 연도 2월액은 어떤 걸 2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새 회계법인에 이제 주는데 그게 이제 2년에 이루어집니다. 2년으로? 예, 그래서 예산은 올해 세우고 집행은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일로. 그러면 또 집행 잔액 중 예비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쳐서 결국은 세출 예산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게 저는 세출 예산액은 이걸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은 502억 7,680만 원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걸 기준으로 지출하고 미수는 미수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상? 이제 오봉구 의원님은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만 네, 세출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이제 예산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제 연말로는 결정이 났잖아요. 502억 들어온 게. 예. 그 이듬해 들어온 건 그 이듬해 우리가 미수납금으로 이렇게 잡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오봉구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제 징수 결정액을 내년도 고수준만큼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저는 여기에 예산은 519억을 잡았지만 예. 지출액하고 네. 뭐 이런 부분이 네. 우리가 502억 걷어들인 만큼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제 그거는 지금 네? 결산이 끝나서 그리고- 예상이 된 그리고 거지만. 미수납액은 미수납대로 표시를 해주고 예.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한눈에 딱 이게 회계상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결산 서식에 대한 말씀이신 건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밑에 세출 결산을 보면은 네. 미납액이라는 건 지금 없어요. 여기에는. 세출 안 안에.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남으면 저희가 이제 2월액하고 여기 잉여금이 남는 거는 다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으로 이게 세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예비비가 있는데도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세출의 그렇게 말씀이신 그렇게 건가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또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의 회계 서식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예. 보통 회계에는 이게 뭐 우리가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예. 그러니까 오봉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9월달에 본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픽사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세입하고 세출을 마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다시 얘기지만 미납액이 네. 여기에 노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중에 노가 들어가 있는지도 이게 그냥 서식을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가 여기 이제 세세한 항목 그러니까 지금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그 세입 결산한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어디서 미납이 됐는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자세히 저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그런 이렇게 보면은 미수납액이 결산 쪽에는 전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뭐 제가 말을 지금 질의하는 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보통 또 회계는 또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미수납액이 얼마 있어야 그 중에 내년에 얼마 미수납액을 얼마를 우리가 징수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전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손실 처리할 거는 손실 처리한 걸로 딱 나오고 그래야 회계가 정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요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한번 저희가 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그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예산이 네. 정확하게 용역만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 환경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그 발주 결과에 따라서 건강진단 대상자들 이제 픽스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 내용을 용역을 다시 주는 이게 연계된 용역입니다. 근데 용역 자체는 통용역이 아니고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용역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이 예산이 예. 용역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 감사를 아니, 결산. 검사 의학적 검사예요. 그 아까 그 용역의 연장선입니다. 이 예산이 예. 그 용역만 해야 되는 예산이냐 아니면은 용역의 대상자가 용역 결과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검사를 받는 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 포함된 거 그게 따로따로 서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진단 예산과 작업 측정 용역 예산과 따로 이제 세목이 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는 다 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검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검사하는 비용이 이 예산에 포함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 말씀은 검사 비용을 수용비 쪽으로 이렇게 검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용역을 맡겨서 의료진에다가 맡겨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그 진행한 대상자가 선정되면 네, 그 대상자가 선정된 그 범주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에서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용역뿐만 아니라 그 용역 안에 검사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계속 도시는데 일단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은 따로 돼 있고요.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랑 특수건강 진단 용역이 따로인 거는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예. 그 비용이 다 어차피 그 이제 전 사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비가 분류돼 있고 집행 계약도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네, 이거 좀 예. 내용적인 측면이랑 결산의 부분이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특수건강 진단 용역이라는 게 네. 하려면 네.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 측정 용역을 통해서 최종 유해인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유해인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근골격계 척추라든가 네네, 뭐 작업 환경 병명들이 있겠죠. 예. 말씀하신 뭐 근골격계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근골격계 유해 요인이 작업 환경 측정 용역에서 이제 하나의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2번 항목은 따로 들어가는 그렇죠, 것이고 3번 항목 따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특수건강 진단 용역을 통해서 1번 근골격계에 취약한 노동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 진단 용역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근골격계에 취약한 노동 환경을 갖고 있는 직원이 네. 그 맑은 물 사업소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뭐 예를 들면 일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골격계의 그
위험이 있을 것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확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받았죠. 그러면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요 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작업 환경 측정은 저희 이제 맑은물 사업소 전 작업 환경을 다 용역을 줘서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근근결계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별로 이상이 있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이제 건강진단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은 근근기 질환이 유심이 되니까 이거는 종합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픽스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률이 예. 54%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인원을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현업 직원이 한 78명이 됐는데 그분들을 다 특수건강 진단의 대상자라고 이제 할 수가 없고 몇 퍼센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지를 설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꼭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딱 결산의 문제가 잡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얼마가 특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크게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크게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그 용역을 신속히 발주를 해서 그 안에 나오면 명수가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은 과소하게 잡혀서 그 진단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근데 그 용역을 그러면 12월에 5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순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5차 추경 때 그 대상자가 많으면은 증액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으면은 깎는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했어요. 못한 이유는 용역 발주를 12월 말까지 잡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이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행을 이제 12월 말까지 회기 마감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했고 그거를 진행하려고 했으면은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54%가 뜨지 않으려면은 그 관련 진단 용역의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오게 발주를 하면 안 됐죠. 발주한 맞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맑은물운영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운영과가 발주 기간을 이런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길게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못 쓴 건 아니고요, 의원님. 예산을 못 썼죠. 집행률이 54%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해당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고요. 적어졌으면은 적어졌다는 그 대상이 미리 나왔더라면 12월 5차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했어야죠. 네, 맞습니다. 맞는 저희도 말 그래서 아닙니까? 네, 맞는 의원님 지적이 확당하시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그것부터도 깜깜했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건 사실입니다. 업체 선정을 차치하더라도 발주 기간을 12월 31일로 하면 안 됐죠.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사실 의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업체가 이걸 해야 될지도 자세히는 몰랐고요. 물론 이제 핑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업체 선정을 차치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용역의 결과를 12월 말까지 달라고 했으면 안 됐죠. 근데 이게 용역 기간을 최소한의 거기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집행률이 54%밖에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5차 때 감액 추경을 했었어야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추경 산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대단히 쓰겠습니다. 이거 법률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특히 이번 연도네.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예,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 용역 기간을 알맞게 하셔야지 이거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담당 그 맑은물 사업소에 일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직격으로는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거 사실 노동 환경이 다른 데보다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보다는 건강검진에 관련해서는 맑은물 사업소는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작업 환경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히 결산의 문제 같지만 당장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맑은물 운영과가 지금 시민들한테는 운영을 하면서 네네. 저는 그 타과에 비해서 이제 미수납액의 비율이 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보니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그 주차 관리과 같은 경우는 좀 그 불납 결손액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정도가 되는데 저 맑은물 같은 경우는 이제 690만 원. 굉장히 물론 이제 그 상하수도 수도료가 이제 좀 저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뭐 불납 결손액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서 예, 어떻게 저희는 이제 그 검침원이 이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영가들하고 직접적으로 검침을 통하고 이렇게 이제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뭐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 아니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이제 단가가 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체납되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이제 금액이 큰 부분들은 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납이 발생되면 또 우리 검침 요원들이 체납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가정용 지금 그 특별회계가요 들어오는 금액이 한 211억 정도 들어오고 지금 미수납 금액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그 수익 금액 대비해서 이제 미수납 금액 그렇게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가정 뭐 일반용이나 뭐 대준탕용에 비해서 가정용에 지금 1억 5천 정도의 미수납 금액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행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미수납 금액 비율을 이제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전에 제가 이제 행감 때도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5천의 미수납 금액 가정 중에 아마 분명히 그 어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동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저희도 지금 저 사회복지과하고 연동해서 저희도 이제 뭐 3개월 동안 뭐 미수납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이제 물론 불납 결손액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본회의 볼 때는 뭐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타과에 비해서는. 그리고 미수납 금액 같은 경우도 어떻든 뭐 주차가든 맑은물 사업소든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에게 받아야 되는 어떤 이제 고지서를 납부하고 받아야 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하면서도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정진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용역이 하나가 아니고 별개의 2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건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지금 작업환경 측정 용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수 건강진단이라 그래서 네. 그 진단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 중에서 개별적으로 진단을 자세히 받아봐야 될 그런 것을 용역을 이제 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개의 용역인 게 확실한 거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연계적인 건데 네네. 저희가 발주를 그러니까 용역사가 뭐 그거를 발주를 받은 업체가 별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예. 네. 하나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것이고 예. 하나는 실제로 진단을 예, 받아야 개별적으로 되는 진단을 거니까 받아야 여기는 뭐 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이제 연계되는 사업인 거는 맞고 네, 네. 별개의 용역인 것도 맞잖아요. 네.
제가 그 맑은 문 운영가에서 이 사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빠른 대처, 그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우정부 씨가 발빠르게 이런저런 대책을 많이 잘 마련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발언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그 준비의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정진호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결산이니까 결산을 보게 되잖아요. 내용이 좋고 안 좋고도 물론 따져야 되지만 그 결산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 예산 사용이, 그거를 보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이 용역 자체를 두 가지가 별개고 하나가 연계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작업 환경 측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은 일단 그냥 작업 환경 측정 자체가 노출 유해인자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조사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를 판단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맑은 사업사에서 언론사에 제출하신 어떤 보도 자료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맑은 문 운영가에서도 안전보건관리팀에서도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 작업환경 유해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용역 이 예산의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 첫 번째 용역 장업환경 측정이 다 끝나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 되면 11월 정도의 시점이 되면 11월까지도 안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발주하는 시점에서부터도 이게 연말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이 진단을 진짜로 가는 거는 좀 더 뒤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차 추경, 5차 추경이 있으니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결산이나 우리 예산 운용에 알맞은 걸로 생각을 하면, 이게 누가 봐도 뻔히 못할 예산 집행이라면 빨리 추경에 반납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 이런 좋은 사업에 뭐 공간은 없어요. 뭐 이게 일을 못해서 늦어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예측 못할 일은 아니에요. 뭐 검진 대상자가 누가 될지 몰라서, 아니면 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몰라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의 문제인데, 이거 시간이 모자른 건 누가 봐도 명확한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정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집행 잔액의 문제라든가 미집행 사유라든가 이게 맑은 문 운영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 해독처럼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 건처럼 이걸 그냥 쭉 훑어보면 용역사에서 계약을 해놓고 일을 잘못했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모두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고, 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원인도 살펴보고 같이 그거를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됐고 왜 사업이 차질이 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자료를 주시면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서로 소통이 잘 됐고, 처음부터 그냥 투명하게 이래서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뭐 응원의 말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를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축소하고 제대로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가 무슨 뭐 막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시간 관리를 못 하셨다는 부분과 또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조금 간과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우리 이병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골격계 그 유해 요인 조사가 법률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저희 이제 산업안검보건법에 네. 이미 명시가 돼 있던 사항이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저희 이제 공영기업이나 이런 관공기업에서는 네. 이게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법대로 다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좀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런 계통의 일도 잘 몰라 있었고 이제 지금부터 알아가는 사연이고요.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또 격려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어떤 착오적인 일도 없을 거고요. 예산 운영에서도 더 신경 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0년 1월 6일 날 이제 공포를 해서 이제 3년마다 이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병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회계에 저도 이제 여기를 동그랗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정진우 의원이나 우리 김현주 의원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하셨듯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참 좋았다라는 아쉬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 물 운영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교승 수도가장이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권영일 급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일 급수담당 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이시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가능종 수장 개량 사업은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다른 정수장도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다 국비 예산을 받고 아니, 50% 사업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뭐 거의 다 집행은 됐어요. 보니까 총 사업 비용 대비해 볼 때는 뭐 집행은 잘 됐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400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 남은 차액 금액이 어디서 나온 발생 금액입니까? 팀장님? 그 낙찰 차액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 낙찰 차액에서 발생한 금액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 개량 2월 금액이 계속 뭐 하나하나 뭐 열거하지 않더라도 금액들이 계속 많이 남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이제 이걸 좀 줄여갈 수 있는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팀장님, 예, 뭐 어떤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는 항상 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 전에도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더욱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기획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연이 볼 때는 좀 꼼꼼하게 좀 기획 예산을 잘 잡으면은 이후에 그 집행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좀 그 감소할 수가 있는데 그 일단은 이거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 이제 도로가도 마찬가지고 그 일단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청업체 그러니까 하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부서인 경우에는 예, 부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할 때 시방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뭐 집행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단 어떤 집행부의 어떤 그 뭐 판단이다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리 감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방서를 받아볼 때 업주나 그 이런 용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어떤 그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던져줄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 그래서 명확하게 그 하청하는 하청 업체한테도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 두리뭉실하게 그 예산서를 보내는 시방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단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앞서 더더욱 그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율은 뭐 어쩔 수 없.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이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그게 뭐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회계상에 당연히 명시할 수 있는 명시이율이나 사고 이율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따져보면 집행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 연구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물 수요 관리 용역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그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5년에 한 번이요? 예, 법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제가 그 연구 용역비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연구 용역비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연구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가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잔액은 1,536만 원 남았지만 이거 좀 협조를 해주시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가는 다른 과가 틀려서 임용급이 생기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근데 우리 팀장님 계속해서 사업 예산을 잘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세계 잉여비라든지 이제 다른 거는 예산을 받아서 쓰지만 이렇게 잉여금을 내는데도 열심히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네 김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미집행 예산이 한 4억 정도 좀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정 공공주택 그 미신청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그 미집행 금액이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공주택이 지금 어디가 지금 되어 있는지 현재 작년에 그 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그 내부 사정으로 그 급하게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가 있어갖고 그거를 갑자기 취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집행하게 된 상황. 그 주택이 어디죠? 호원 현대 아파트하고요, 장암 우성입니다. 예, 그러면 그 두 곳이 둘 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이제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던. 원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녹슨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나 다른 급한 사항이 있어서 거길 먼저 사용해갖고 그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공동주택 둘 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예. 좀 더 많은 그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비용 때문에 신청을 못하게. 그럼 올해 신청을 했나요? 그 주택은? 그 장암 우성은 올해 신청을 했고요. 그 호원 현대 아파트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네가 이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은 이제 그 주택에 공공주택 내에서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금액을 나중에 이제 크게 사용할 비용을 이제 미리 이제 모아놨다가 사용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가 방수 시설이라든가. 근데 이제 오래된 이제 노후된 아파트, 특히 장암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재신청했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이제 그럼 집행이 되겠네요. 나머지 금액.
장암 우성은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상황을 그 수질 검사나 이런 것 등을 해서 나중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직 호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는 내부 사정으로 아직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급 예. 그 그럼 진행할 장기 그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슨 물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민원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예예예. 예. 그래서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잘해주신 우리 권영일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수도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나오셔서 주무팀장인 임경태 하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경태 하수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늘 현장에서 늘 이제 맑은 사업소의 이제 각 과별 뭐 맑은 운영과도 마찬가지고 수도가, 하수가 늘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이진 않지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하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내렸고요,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침수됐던 지역들이 좀 몇 곳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기상 예보에 의하면은 올해 이제 그 요번 주 빠르면 요번 주 말부터 이제 그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우기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근데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강우량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중천관리 지역으로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팀장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송산 16분구 중천관리지역 지정된 부분에 대한 정비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네. 했고요. 그 해당 사업은 지금 상공유 북충대 앞쪽에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올해랑 내년도에는 우선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유입수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부터 25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로 개설이라든지 펌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침수 예방, 그 침수되는 지역을 몇 곳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팀장님? 지금 우선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곳 한 곳이고요. 한 곳인가요? 예예. 예. 그리고 아마 좀 더 수요 조사를 도로가랑도 연동을 해서 지금 이게 침수 예방이라는 지역이 뭐 말로는 굉장히 거창할 것 같지만 지금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약간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곳, 들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용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좀 작년에 이제 굉장히 물이 이제 모였던 곳이잖아요. 우물처럼요. 그리고 작년에 늘 얘기했지만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도 뭐 강남의 그 지역의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움푹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이제 모이게 됐던 거죠. 계속 모이다 보니까 맨홀 뚜껑으로서 결국 이제 물이 과부하 돼서 맨홀이 터져 나가면서 그 사이로 이제 인명사고 났던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주요 중점 사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의정부 이제 관내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점 예방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비 2월로 한 15억 정도 좀 이렇게 지금 2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예산으로 계속 2월된 금액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비 사업이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 2월 사업으로 계속 넘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저지대, 의정부 관내 이게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방 그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꼼꼼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팀장님? 다시 네, 한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호배수구역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래 올해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이 지금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7억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선은 3억은 간해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우선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다 진행될 겁니다. 지금 서해 아파트 쪽만 지금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지금 사업 시기라든지 물량 조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것도 뭐 현장 주민분들께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계속비 이율로 어떻든 이제 국비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가 한 480만 원. 48억이군요. 지금 예. 이월된 금액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연동해서 금액을 이제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수도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도로가, 수도가 이렇게 하청 영역 업체 주는 이제 부서들 같은 경우는 타 부서, 행정부서와는 달리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월 건설 계량 2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수도과에서 당부를 드렸지만 좀 꼼꼼하게 그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가요. 그래서 최소한 본연이 판단해 볼 때는요. 시방서를 명확하게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5천 바위가 너무 벗어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업체한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비호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예산서를 받아서 보내줘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집행을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청 영역 업체를 맡는 이런 이제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좀 시방서를 받아보는 것 그리고 시방서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이 오차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 부서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실무자분들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들 밤새서 이렇게 야근도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시방서를 너무도 그 추상적으로 그냥 과하게 이렇게 적시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책임이 고스란히 이제 집행부로 책임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업체의 원단위까지 명확하게 시방서에다가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가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그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오차 범위를 많이 줄여나가서 시민의 어떤 세금인 혈세가 적절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1억 7,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이. 혹시 결산서 몇 쪽? 네? 의원님 결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59쪽. 네네. (59쪽) 맨 위에 보면은 네네. 하수관리 사업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잔액이 4억 7천 이렇게 남고 뭐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에서 1억 7천 정도 남고 또 시설 및 부대에 1억 뭐 540만 원 정도 남고 이렇게 남았는데 한번 설명을 큰 것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수 관리 사업은 전체 지금 밑에 있는 사업 쭉 전체를 합해서 그 4억 7억이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중에 큰 거 말씀하신 거 1억 7천 남은 1억 500 남은 게 있거든요. 시일은 불량 하수관로 그 유지 보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그 유지 사업은요 크게 예산이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건설 계량 2월하고 그 본 예산하고 두 개 합쳐진 금액이었고요. 그 일반적으로 응급복구 공사는 그 작년도 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 집행 잔액하고 낙찰률 남은 거 한 3,600만 원 정도, 3,600 정도가 이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망월사역 인근의 하수관로 철거 사업하고 그 경의로 146번길 하수로 정비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 두 금액을 합친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집행 잔액이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좀 많이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뭐 하수과에서는 지출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퍼를 다시 다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1천만 원 이상 등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까지 갖고 와서 설명해 주셔서 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를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비를 받았는데 반납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페널티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서로가 본 예산에 잘 녹아서 잘 쓰도록 하자 이렇게 사전에 다 말씀을 주셔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아주 촘촘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다른 데는 여비가 있는데 네네. 우리는 여비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58쪽을 보시면은요. 네. 그 기본 경비 안에 네. 여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네, 맨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예, 요게 저희가 그 직원분들 뭐 출장을 나간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관에 나갈 때 이제 사용하는 비용인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뭐 사전에 한번 드린 것처럼 네. 그 공사비 시설부 대비해서 일부분 쓴 게 있고요. 그 작년에 코로나 여파가 아직 있어서 국외 출장 같은 부분이 국외가 아니고 관내 출장 같은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본 게 여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여기 그 58쪽하고 좀 혼돈을 네네네. 했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특별히 이제 지금 장마가 되면서 오늘 설명하시는 거랑 사전에 또 촘촘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사전에 우리 수해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수고해 주신 임경태 하수팀장을 비롯해서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시설 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시설 운영 관련된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이제 7월에 이제 여름에 이제 우리 의정부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그 외부로도 많이 나가지만 의정부 이제 관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제 그 물사랑 공원에 있는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신곡동에 있는 그 물놀이 공원이라든지 사용하게 될 텐데 어떤 시간에 대한 연장은 어떤 내부 검토가 끝났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번에 그 의원님이 낙양 물사랑공원 연장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지금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검토를 하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공과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5시인데 이걸 2시간 연장을 해서 7시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연장이 와서 물사랑공원도 낙양 물사랑공원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좀 공격적으로 좀 이번에 좀 시민분들이 어떤 코로나 규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때문에 물론 뭐 무한대 시간을 둘 수는 없겠지만 시간 한두 시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통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공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2시간의 통큰 행정을 보여줬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통큰 행정 9시까지 9시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잘 검토해서. 또 공원과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선제적인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이제 그 유지 관리 그 비용 하면서 불용행위 발생을 했어요. 한 1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수선 유지 교체비 그 예산 과목이고요. 저희 수선 유지 교체비 같은 경우는 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이루고 있는 뭐 기계 설비라든지 또 전기 설비, 개장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전 예방 점검 후에 어떤 수리 수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조치를 위한 뭐 수리 수선비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 예산을 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잔액이 좀 다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좀 추후에는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예비비의 성격으로 좀 더 갖고 있었다라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이외에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이런 금액들이 불용 금액들이 좀 줄 수 있도록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울러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수처리 지금 시설 개선도 좀 불용액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과장님. 그것도 뭐 같은 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수처리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 일부 이제 그 낙찰 차익으로 잔액이 좀 발생이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찰 차익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늘 항상 현장에서 시민분들에게 많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시민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항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더욱더 더 시민분들에서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78쪽 사고 2월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사고 2월 건이 3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 요 3개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은 사고 2월까지도 안 갈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불효불급하게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4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4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 다음 연도까지 2월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건은 그렇게 해서 사고 2월이 됐던 건입니다. 4회 추경이 8월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네. 원인이 있는 그렇죠. 사고 2월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네. 예산 편성에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 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 사업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